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인물, 바로 공자입니다. 혹시 공자하면 근엄하고 고리타분한 훈장님부터 떠올리셨나요? 오늘 그 익숙한 이미지를 제가 완전히 깨부숴드리겠습니다. 자, 공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뭔가 근엄한 표정으로 어려운 고전을 읽고 있는 어딘가 고리타분한 옛날 선생님 같은 모습.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 이미지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논어라는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공자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늘 나라 걱정에 근엄하고 딱딱했을 것 같은 공자. 하지만 그의 사적인 모습은요, 우리의 예상을 아주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지영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이게 바로 공자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집에 있을 때만큼은 온몸의 긴장을 탁 풀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부와 명예 같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공자는 세상을 걱정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평온함은 지킬 줄 알았던 거죠. 공과 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내면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는 한없이 편안했던 공자. 그렇다면 지식인으로서의 그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점이 나오는데 공자가 스스로를 위대한 창작자가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공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새롭게 창작하는 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옛것을 기술하고 정리하는 술을 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술과 작의 차이입니다. 작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라면 술은 흩어져 있던 옛 지혜들을 모으고 재해석해서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요즘 말로 큐레이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혼란했던 시대에 과거의 지혜를 보존하고 재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일이었던 거죠. 이건 결코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학자 고모로의 표현처럼 말 그대로 옛사람의 뼈대를 빌려와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죠. 공자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 창조적인 재해석에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지혜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 공자. 그의 감수성은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반전입니다. 딱딱한 학자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공자는 사실 엄청난 예술의 호가, 특히 열렬한 음악 팬이었습니다. 이 일화 하나가 그의 열정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 나라에서 소라는 음악을 듣고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니, 무려 3개월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맛, 그 식사의 즐거움마저 잊어버린 거죠. 이 정도면 진짜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극찬했던 소음악은 클래식에 가깝고 반대로 당시에 유행하던 정나라의 대중음악은 음란하다며 싫어했다는 겁니다. 확고한 예술적 취향을 가진 진짜 감식가였던 셈이죠. 이런 섬세한 예술적 감시가는 그의 인격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리더로서의 공자인데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비판을 좀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오히려 비판을 환영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나는 참 행운하다.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알려주니 말이야. 정말 놀라운 태도 아닌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방어하거나 화를 냈을 상황에서 그는 잘못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문가즉히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비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이거야말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리더십 덕목이 아닌가 싶네요. 편안한 집돌이, 창조적 큐레이터, 음악광, 그리고 비판에 환영한 리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습을 하나로 묶는 그의 핵심 인생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직접 말한 자기소개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죠. 누군가 나의 사람됨을 묻거든 이렇게 답해 주어라 라고 제자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 공자라는 사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배움에 너무 몰두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둘째, 그 배움의 즐거움으로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성장에 너무나 빠져든 나머지 늙어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공자가 정의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딱딱한 성인이 아니라 집에서의 휴식을 즐기고 지식을 창조적으로 큐레이팅하고 음악에 열광하고 또 비판을 기회로 삼으면서 배움의 열정으로 늙어가는 것조차 잊었던 인간 공자를 만났습니다. 2500년 전 인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신선한 영감을 주지 않나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공자의 새로운 모습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